왜 계속 집착하는 거야? 어릴 때 사랑 못 받았어?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하지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살면서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말입니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이런 사람은 미리 알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사랑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받는 사랑의 평균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결국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좋은 배경에 살았는지 구분하려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돌아보되 이런 생각이 남을 판단하는 잘못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바라보면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결핍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냉담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모가 맞벌이로 바쁘게 지내거나 부모도 정서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와 정서적인 교감을 발달시키지 못한 것이 마음속 깊이 프로그래밍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스킨십을 많이 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커도 이제 다 컸다면서 스킨십을 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이러면 아이는 자신의 성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커서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정서와 감정에 무감각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성공과 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자신감 넘치게 말하다가도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말하라고 하면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와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의 감정을 더욱 차갑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인관계의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 스스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과정들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아주 능숙하게 자신의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마치 상대가 로봇이나 좀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상대에게 집착합니다. 부모의 애정과 사랑이 부족하면 혼자 외롭게 지내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울어도 받아주는 사람 없이 계속 혼자 있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외로움에 대한 공포를 여전히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버려지는 것이 죽는 것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을 찾기 때문에 상대가 문제가 있든 없든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오케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가까운 사람에게 애정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이미 먼저 기정사실화하고 크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별것도 아닌 일에 극대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너무나도 무서워했던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애어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성숙하다며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사랑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적 사랑에 젖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아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집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라면 아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의 중재자가 되곤 합니다. 심지어 부부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의사소통을 아이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아빠 보고 밥 먹으라고 해. 엄마 보고 아빠 양말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아이로서 메신저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는 스스로 빨리 어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로서 각 단계에 맞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건너뛰어버리고 바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은영 박사는 허구의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상대의 결핍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너무 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인은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고 컸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계속 의지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의 모습을 찾거나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서 부모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독립되었으나 실은 아직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경우 결혼을 해서 가정이 분리되더라도 끊임없이 부모님과 다른 친척들의 일을 대신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 어릴 적 못 받은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에 심리적으로 독립이 계속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만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할 때도 똑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심하게 자신을 질책하면서 후회합니다. 단순히 이를 그르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을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하게 됩니다. 방금의 세 가지 경우 외에도 다른 특징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 꼭 부모의 사랑 탓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타고난 기질과 성장 환경이 합쳐져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한 사람의 특징을 모두 과거의 부모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 혹은 상대의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나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지 오히려 과거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헤맬 때 문제의 원인을 모두 과거의 성장 배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잠깐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현재의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분명히 기억되는 치명적인 트라우마는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같은 과거의 배경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 하나 꼭 집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부모에게서 못 받은 사랑의 기억 하나를 잘 해결하면 지금의 내가 완벽해질 거라는 환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는 결국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람에 따라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느끼는데 부모는 헌신적으로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자신은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많이 못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 부모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에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군대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니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도 나름의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커서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아들들이 결혼하면 효자가 되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이렇듯 사랑에 대한 기준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현재의 자신에게 영향을 끼쳐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결국에는 누군가의 과거의 분노가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과거의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수용하게 되면 현재의 내가 성장하게 되는 새로운 발판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오은영 박사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